안녕하십니까. 서남여행원 대표 박혜성입니다. 오늘은 여자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때 젊은 아도왕이 복병을 만나서 이웃나라 왕에게 포로 신세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웃나라 왕은 아도왕을 죽이려 했지만 아도왕의 혈기와 능력에 감탄해서 아도왕을 살려줄 하나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웃나라 왕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기한으로 1년을 줍니다. 그리고 아도왕이 1년 안에 답을 찾아오지 못할 경우 그때 처형하기로 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여자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아마도 이웃나라 왕도 이것을 정말로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도왕은 이웃나라 왕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모든 백성들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공주, 창녀, 승려, 현자들, 그리고 심지어 광대들에게 다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만족할 만한 답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도왕의 신하들이 말하기를 북쪽에 늙은 마녀가 한 명 사는데 그 마녀는 아마 답을 알 것이고 근데 그 마녀를 데려온 것이 어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마녀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1년이 지나서 마지막 날이 되었고 아도왕에게는 늙은 마녀에게 물어보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늙은 마녀는 답을 안다고 설득 대답했지만 엄청난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그 엄청난 대가란 아도왕이 거느린 원탁의 기사들 중에서 가장 용맹하고 가장 용모가 수려한 거웨인과 결혼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아도왕은 충격에 휩싸였고 그리고 주저했습니다. 늙은 마녀는 꼽주였고 섬뜩한 기운이 감돌았고 이빨은 하나밖에 없었고 하수 같은 냄새를 풍겼고 항상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녔습니다. 아도왕은 이렇게 더럽고 추한 생물은 본 적이 없었고 이런 추한 마녀를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인 거웨인에게 결혼하라고 명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웨인은 자기가 충성을 바치는 아도왕의 목숨이 달려있는 만큼 주저없이 그 마녀와 결혼을 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결혼이 진행되었고 결국 마녀는 아도왕이 가진 질문에 대한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여자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도하는 것, 즉 자신의 일에 대한 결정을 남의 간섭 없이 자신이 내리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What woman really wants is to be in charge of her own life. 그녀의 삶을 그녀가 온전히 결정하는 것. 이 말을 듣자 모든 사람들은 손바닥을 치면서 이 말이 진실이고 질문에 대한 정답이라고 하면서 아도왕이 이제 죽을 필요가 없다고 기뻐했습니다. 아도왕은 이웃나라 왕에게 질문에 대한 답을 주었고 이웃나라 왕은 그것이야말로 진실이며 정답이라면서 아도왕의 목숨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보장받은 아도왕은 근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총애하는 거웨인의 결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도왕은 목숨을 되찾은 기쁨에 넘쳐 있었지만 동시에 거웨인에 대한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웨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늙은 마녀는 결혼하자마자 최악의 매너와 최악의 태도로 거웨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러나 거웨인은 한치의 성냄이나 멸시 없이 오직 착하게 자신의 아내로서 마녀를 대했습니다. 첫날 밤이 다가왔습니다. 거웨인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경험이 될지도 모르는 첫날 밤을 앞에 두고 숙연히 침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침실 안의 풍경은 거웨인을 깜짝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거웨인의 인생에서 본 적이 없는 최고 미녀가 침대 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놀란 거웨인은 마녀에게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마녀는 말했습니다. 자신이 추한 마녀임에도 불구하고 거웨인은 항상 그녀를 진실로 대했고 아내로 인정했으며 그에 대한 감사로서 이제부터는 삶의 반은 추한 마녀로 나머지 반은 아름다운 미녀로 있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녀는 거웨인에게 물었습니다. 낮에는 추한 마녀로 있고 밤에 아름다운 마녀로 있을까요? 아니면 낮에 아름다운 미녀로 있고 밤에 추한 마녀로 있을까요? 거웨인에게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거웨인은 이 진퇴양난의 딜레마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낮에 아름다운 미녀로 있다면 주위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을 사겠지만
밤에 둘만의 시간에는 추한 마녀로 변할 것인데 그게 좋을까? 아니면 반대로 낮에 추한 마녀로 있으면 주위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겠지만 밤에 둘만의 시간은 아름다운 미녀로 있으니까 더 낫지 않을까? 이 글을 읽는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거웨이는 마녀에게 당신이 직접 선택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마녀는 이 말을 듣자마자 자신은 반은 마녀, 반은 미녀 할 것 없이 항상 아름다운 미녀로 있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거웨인이 마녀에게 직접 선택하라고 할 만큼 마녀의 삶과 결정권 그리고 마녀 자체를 존중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이 배우자나 자녀의 인생이 마치 자신의 인생인 것처럼 좌지우지하고 있는지 한 번쯤 되새겨 보아야 하는 글이 아닐까요? 이거는 그냥 마녀를 염두에 두고 이 글은 마녀를 비유를 했지만 이 비유가 여러분의 배우자거나 여러분의 자녀거나 여러분의 직장 동료거나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여자가 혹은 남자가 아니면 우리 자녀가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도하는 것, 곧 자신의 일에 대한 결정권을 아무 간섭 없이 자신이 내리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자녀나 배우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인문학센터에서 따온 글입니다. 모든 남자들은 자기 아내가 아름다운 외모와 교양이 있는 여자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여자를 찾아서 헤매고 그리고 그런 여자와 비슷한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얼마 지나면 실망을 합니다. 자기가 바라던 미모도 아니고 교양이 있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지만 부부관계는 서로가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점들을 조화시켜서 개인으로서 혹은 부부로서 발전해가는 것입니다. 일치와 달리 조화는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내가 상대방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고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상대방도 역시 그러한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조화를 이루어내도록 노력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내의 모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양이 있는 아내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녀가 되느냐 아니면 교양과 미모를 겸비한 아내가 되느냐 미녀가 되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남편의 행동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즉 아내의 모습은 남편 하기 나름입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만큼 아내의 모습은 변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모습은 아내 하기 나름입니다. 지금 아내의 얼굴을 보십시오. 아내의 모습이 아름답고 교양이 있어 보이면 성공적인 남편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마음에 영 들지 않고 교양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인다면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를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미친 짓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탁월한 선택이라는 것을 이것을 만드는 것은 모든 남편들이 만든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성공한 남편이 만드는 것은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 교양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가족들, 부모님과 자녀들 그리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 모두 남편의 선택된 행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아내의 행동으로 좋은 남편도 만들 수 있겠죠. 이것은 지인에게 받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인데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서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여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남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자녀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